30대 여성 A씨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왔었다고. 그럼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저는 모른다고 그랬죠.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출산하고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을 병원에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사망한 영아 2명 외에도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까지 모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해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쇼킹하죠. 체포된 사람 친모입니다. 친모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여기 좀 밑줄을 좀 볼까요? 무슨 사건이냐? 일단 이 친모가 누군데 체포가 됐느냐? 경찰에 따르면 A씨 친모는 남편인 40대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또 임신해 2018년에 여자아이, 2019년에 남자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출산 직후에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살해했고 이듬해엔 병원 근처에서 또 2019년에 낳은 이 남자아이도 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이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출산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습니다. 수상해서 알아보니 시신 2구가 나왔다라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해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4년이 넘도록 거의 5년째 지금 사체를 집에서 제목처럼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민경 변호사님, 어떻게 4년 넘게 발각이 안 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좀 들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네. 출생신고가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신고를 안 했을 시에는 과태료만 이제 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영아 아이들이 이렇게 살해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네.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첫 번째 그 2018년에 그 아이가 살해된 것을 발견을 했더라면 아마 그 다음 해에 2019년의 아이는 또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또 안타까움에서 이거는 법 제도가 빠르게 이제 정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법 제도적인 미비가 출생 신고를 꼭 뭐 하지 않아도 큰 뭐 제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4년 넘도록 이게 발각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왜 시신을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거거든요. 왜 따로 뭐 유기하거나 어떤 뭐 처리를 하지 않은 걸까? 지금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른바 형법상 영아살인과 사체유기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영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에 네. 영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근데 영아살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치욕을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그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네.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 또는 출산 직후에 살해한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미 아이들이 3명이 있는 가운데서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넷째, 다섯째를 키우기 어려운 한마디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자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네. 점에서 영아살인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사실 가정에서 가장 축복받을 것이 그 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축복받을 일이 재앙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는 아이들을 정말 자기 손으로 그렇게 몹쓸 일을 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그 부담이 됐지 않나. 그래서 다르게 유기하기는 어렵고 해서 집에 그와 같이 한 4년 동안 두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경찰 심리학자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달리 방법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조만간 청구가 돼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 동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자백과 수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아이를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그 가해자, 이 엄마의 친모의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지만 어쨌거나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얘를 어디다가 두겠느냐 어디다가 버리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또 달리 방법도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왜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을 생후 태어나고 하루밖에 안 된 애를 살해를 한 것이냐라는 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이 없었다. 네. 이미 12살, 10살, 8살, 2살 터울로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아이가 또 생기니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서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다라는 건데 여기 같이 볼까요? 경찰 자녀 3명을 둔 수원의 30대 여성을 체포를 했고 2018년에 딸,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살해를 했다. 친모. 남편한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궁금한 포인트는 이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내가 이럴 때 남편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여성 남편한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밑줄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 B씨도 경찰에 뭐라고 했느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를 했단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보면은 남편이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모를 수 있는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건 만삭인 상태까지는 계속 같이 생활했다라는 건데 몰랐다는 말이 또 신빙성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읽고 그 네. 남편이 몰랐다는 말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미 새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남편은 와이프가 만삭으로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을 다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아이 둘을 낳고 살해하는 과정을 몰랐다고 하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낙태했다고 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중간에 아이를 낙태를 했다라고 한다면 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삭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한다면 네. 전혀 만삭 상태는 배가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그쵸.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 텐데 몰랐다라는 말은 선뜻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이 혐의자들의 이야기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도 지금 물론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남편이 네. 알았을 가능성,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 부분도 네.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영아들에 대해서는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부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부검에 더해서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영아들이 정말 이 친모와 친부의 아이가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를 낳은 시기가 2018년 11월, 19년 11월이면 네. 1년여에 걸쳐서 연년생으로 또다시 그렇죠. 두 명을 네. 낳은 건데요. 한 명의 자녀를 살해하고 또다시 임신을 해서 또 다시 살해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영아들의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수사기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뭐 공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이 진술 자체가 지금 신빙성이 있는지 좀 신빙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DNA 조사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낱낱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역대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 영화 냉동고 6.2 사건 같이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설해마을 영화 6.2 살해 사건이었었죠.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살해한 후 냉장고 냉동칸에 3, 4년간 유기하다가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2017년 6월에 부산 남구에 살던 여성이 2014년, 16년에 출산한 하고 또 숨진 두 영아를 냉장고 냉동칸에 유기하다가 동거남의 여동생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전남 여수시에 있던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을 하고 한 아이, 숨진 이 아이가 숨지고 냉장고 냉동칸에 유기하고 다른 자녀는 키우고 있었는데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가서 보다가 이 사체까지 발견을 한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과 지금 뭐 이번 사건이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사실 좀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권지웅 의원님. 사실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말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건 있을 수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건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네. 사실 이 일은 없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거의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남편이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둘 다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네. 모르는 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네. 어떻게 찾아갈 거냐는 메워야 될 부분이지만 네. 그것이 어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정이 있길래 아이를 혹시 출생 신고를 못했을까를 네. 찾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압축 소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 부모의 일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보육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현실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같이 해줘야 될 수 있을 것이냐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아까 본 일면 중에 하나죠. 사라진 신생아 2,000명이다. 그리고 그중에 시신 2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출산 기록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2,000여 명입니다. 2,000여 명. 그런데 경찰에 이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건은 이 중에서 20% 미신고 아이들 중에 2,000명 중에 20명이니까 1%밖에 안 되죠. 1% 조사 중에서 이미 2구가 나왔다 때문에 더 무서운 건 이 부분입니다. 희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네. 희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명 수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일단 2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관련된 기사입니다. 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가 범행을 했다라는 거 앞서서 나온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감사원에서 이 지금 신고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는데 하는 애들 중에서 특별히 수상한데 하는 게 20명.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사례가 지금 이번에 시신 두 구가 나온 건 수원입니다만 화성, 인천, 경남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요 밑줄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경찰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경남도 등의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원 영아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한 변호사님. 이게 사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20건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제는 한 건만 나왔어요. 그럼 남은 건들 중에서 제2, 제3, 제4가 없으란 법이 없어서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온 건은 이제 2건 지금 조사가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영아 살해죄라고 이제 처벌이 좀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처벌이 경감이 됩니다. 이유는 엄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웠다, 네. 뭐 자신이 없었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실 아이를 살해했지만 이게 살인죄가 아니고 영아 살해죄로 이제 네. 돼서 더 감경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밖에 사실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 의해서 이제 살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서도 사실은 영아 살해죄보다는 오히려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아 살해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제 부모가 이 살해 사유가 무엇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만 이제 믿고서 이렇게 경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사 당국에서 빠르게 찾아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의 존재를 빠르게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안타까운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의 좀 빠르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을 내면 끝이라고 합니다. 네,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뿐, 병원도 통보 의무가 없다라는 거. 여기 볼까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2달, 3달 정도까지는 병원에 아주 자주 가죠.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예방접종 자료가 있는 질병청도 출생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금 병원에 지자체의 뭐 출생을 알리는 이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추진이고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건이 나중에 시신을 발견을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세상에 공개된 게 아니고 어떤 신고 불일치를 갖고 감사원이 수상합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는 점. 이런 수사가 좀 더 활발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네.